안녕하세요. 안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모임 많이 하고 계시죠? 일부 지역에서는 오프라인 모임을 하는 경우도 있으시겠지만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기에 여전히 온라인 모임을 하고 계신 분도 많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혹은 이번 팬데믹을 통해서 온라인 모임의 장점을 발견하고 향후에도 온라인 소모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원하시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온라인 소모임을 위한 몇 가지 노하우를 나누고자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줌을 이용하여 온라인 모임을 하게 될 때 참여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과 그리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몇 가지 방법입니다. 먼저 참여자가 적극적으로 이 온라인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바로 얼굴을 보이게 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좀 논란이 있어요. 일부 참여자의 경우에는 화면으로 자신의 얼굴이 나오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자신의 얼굴을 가리게 될 경우 그만큼 참여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사진을 준비했는데 이제 이 줌에서 제공하는 왼쪽에 있는 사진은 줌에서 제공하는 그 줌의 모습이거든요. 오른쪽은 저렇게 참여자들이 모두 자신들의 얼굴을 가리고 나왔을 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떤 줌 세팅이 보다 활발한 대화가 오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당연히 얼굴이 보여지는 거겠죠. 그래서 참여자로 하여금 얼굴을 서로 보면서 같이 이야기하자고 격려하는 것이 줌을 이용한 온라인 화상 모임을 이렇게 활성화하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돕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참여자의 경우에는 이걸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임의 주최자가 아니라 모임의 참여자가 됐을 때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나올 때 굉장히 좀 편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거를 해도 좀 집중이 떨어져서 그래도 전혀 티가 안 나니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모임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모임을 나누고 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얼굴을 보이게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모임의 전제를 할 때 우리는 같이 얼굴을 보고 이야기합시다 라는 원칙을 참여자들에게 공지를 하고 참여자가 그것을 따르도록 이렇게 권유하는 게 필요합니다. 만약에 참여자가 얼굴을 가리게 될 경우에는 그 줌의 그 참여자들 파티스펀트의 탭을 열어보시면 저렇게 이제 참여자들의 얼굴 쭉 나오거든요. 그리고 more를 누르면 ask to start video라는 옵션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호스트가 클릭을 하면 그 얼굴을 가린 카메라를 끈 사람들에게는 이제 누가 얼굴을 켜기를 원합니다라는 메시지가 가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나는 정말 내 얼굴을 보여주기가 싫어라고 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거절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메시지가 오면 이거 해야 되나 보다 하고 이제 카메라를 다시 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참여자가 얼굴을 직접 보이게 하면서 모임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참여자에 따라서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 너무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두 번째 제안, 두 번째 방법은 소회의실, 브레이크아웃 룸을 활용합니다. 여러분 혹시 줌 하시면서 브레이크아웃 룸 사용해 보셨나요? 가장 적절한 소그룹의 인원은 몇 명일까요? 사실 여기에는 다양한 이론들이 있어요. 뭐 몇 명이 좋다, 뭐 5명이다, 6명이다, 뭐 8명이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인원은 보통 6명입니다. 적절한 나눔을 위한 그런 숫자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로 이 온라인으로 모임을 하다 보면 아니면 오프라인 모임도 마찬가지고 그 인원수를 지켜서 모임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특히나 온라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효율적인 기능이 바로 이 브레이크아웃 룸, 소회의실이라는 기능입니다. 먼저 이 브레이크아웃 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펑션을 열어줘야 돼요. 이 기능을 열어줘야 돼요. 그 줌 계정에 가셔서 보시면 이제 어드민의 관리자 계정에 어카운트 매니지먼트 그리고 그 하단에 어카운트 세팅이라는 탭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직관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게 딱 보이면 바로 탁탁 누르면 될 텐데 이제 내 계정에 가셔서 어드민 클릭하시고 어카운트 매니지먼트 클릭하시고 다시 또 어카운트 세팅을 클릭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브레이크아웃 룸을 여기서 찾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항목이 굉장히 많아서 찾기가 힘드세요. 이런 경우에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F를 누르면 검색 창이 떠요. 그러니까 컨트롤 F를 누르고 이제 브레이크아웃 뭐 브레이크라고 치면 이제 저기 바로 검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브레이크아웃 룸 거기를
활성화를 시켜주시면 이제 줌 모임에서 브레이크아웃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줌 창에 가서 보시면 이 하단에 저런 바가 있잖아요. 그 중에 지금 요거 보이시나요? 사각형 네모로 되어 있는 거, 이게 이제 그 소회의실 방인데 이 기능이 생겨요. 저거 어카운트에서 저 기능을 켜지 않으면 이 기능이 없는데 어카운트에서 저 기능을 키면 이제 이 옵션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옵션을 누르면 이제 Create Breakout Room이라고 해서 이제 몇 명의 몇 개의 룸을 만들까라는 옵션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참여자의 인원에 따라서 내가 방수를 조정하면 자동으로 인원이 조절이 되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1대1 나눔을 위한 그런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어 6명이 온라인 소그룹에 왔는데 1대1로 얘기를 하게 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룸을 3개를 만들면 각각 1명씩, 2명씩 들어가서 서로 1대1로 얘기를 하게 되겠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한 10명이 왔어요. 그럼 룸을 2개를 만들면 각 방에 5명씩 배치가 되겠죠. 참여자들은 자동으로 줌 시스템이 이제 그 분류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참여자의 성격과 혹은 관계에 따라서 여기는 너무 조용한 사람들만 모였는데 그러면 이제 그거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 이제 교환의 펑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브레이크한 룸을 만드시고 난다면 이 창에 보시면 옵션이 있어요. 근데 이 옵션을 보면 브레이크아웃 시간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모임에 나눈 그 브레이크아웃 룸이 정말 질문이 간단해요. 그러면 한 뭐 3분, 5분 정도 시간을 줄 수 있고 좀 질문이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뭐 10분의 시간을 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브레이크아웃 룸의 시간을 조절하면서 브레이크아웃 룸을 활성화시키면 사실 참여자의 입장에서는 이 브레이크아웃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미팅을 할 때는 내가 말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말 많이 하는데 그래서 자기 말 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소그룹으로 나누게 되면 말을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되니까 서로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그런 역할도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뭐 주일학교나 이런 선생님들이라서 학생들이 잘 말을 안 한다. 그러면 학생들끼리 묶어놓으면 학생들끼리 또 말을 잘해요. 그리고 이 브레이크아웃 룸으로 갔다가 전체 세션으로 다시 합쳐주는 이런 기능이 그냥 정적인 온라인 화상 모임이 아니라 뭔가 움직이는 듯한 그런 다이내믹성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령 6명의 이제 뭐 혹은 4명 이렇게 적은 모임으로 온라인 소그룹이 시작한다 할지라도 이 브레이크아웃 룸을 이용해서 조금 더 참여자들이 서로 이야기할 수 있게 하는 거 굉장히 유용한 펑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능을 잘 활용하시면 온라인 소모임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또 호스트의 경우에는 이 만들어진 방에 마음대로 들어갔다가 나왔다 할 수 있어요. 또 참여자들이 좀 어려워요. 좀 도와주세요 라고 헬프를 요청하면 이제 호스트한테 그 메시지가 뜨거든요. 그럼 이제 호스트는 그 방에 들어가서 그 뭐 좀 질문을 좀 더 사실 이 질문은 이런 질문이야 라고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도 해줄 수 있고 그래서 이 브레이크아웃 룸을 잘 활용하는 게 온라인 소모임을 굉장히 이제 다이나믹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투표. 여러분 혹시 줌을 하시면서 투표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온라인 모임을 하다 보면 말하는 사람만 하고 듣다 보면 좀 지루해질 때가 있거든요. 내가 말 안 해도 이제 몇몇 사람들이 말 많이 하니까 이런 경우에 투표 기능을 활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투표는 참여자 전체의 의사를 묻고 전체가 그 결과를 나눌 수 있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 말하는 것보다 짧은 시간에 모두가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그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능동적인 모임 진행이 가능해요. 또 참여자의 입장에서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나도 뭔가 모임에서 뭔가를 하는데 막 이런 느낌을 주죠. 이 폴도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그 계정에 가서 열어야 됩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어드민 어카운트 세팅을 가신 다음에 아까 컨트롤 F 누르고 검색하라고 했었죠. 컨트롤 F 누르고 이번에는 폴링 이걸 검색하면 지금 여기서 이제 저렇게 파란색이 나오도록 체크를 해줘야지만 이 투표도 활성화할 수가 있어요. 이 투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걸 활성화하고 나면 이렇게 하단에 폴이라는 저 옵션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 폴을 누르면 이제 add a question 그 투표를 할 수 있는 질문을 만드는 창이 나와요. 근데 만약에 이제 호스트면 사실 질문이 좀 여러 번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모임이 예를 들어 10시에 시작한다 그러면 좀 모임을 일찍 들어가서 이거를 만들 수가 있어요. 리스트를. 그래서 저걸 누르면 저렇게 질문이 나오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투표의 질문을 여러 개를 만들었다가 모임에 따라 즉흥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이 질문을 제시하면서 하게 하면 굉장히 모임 가운데 이제 막 투표도 하네. 뭐 통계가 이러네. 사람들이 이렇구나.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거를 나눌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소그룹 모임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독려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좀 몇 가지 중요한 그러나 혹은 사소한 유용한 그런 팁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줌에는 코호스트, 공동 호스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줌으로 온라인 모임을 해보시면서 혹시 코호스트 기능 사용해 보셨나요? 코호스트는 이제 소그룹 인원의 모임이 많아질수록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 인원이 많다 보면 사실 한 사람의 모임 인도자가 모임을 인도하기에 좀 정신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뭐 여러 가지 펑션들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코호스트를 미리 설정을 해놓으면 그 코호스트가 굉장히 많이 모임에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모임을 진행하는데 이제 모임을 인도자는 모임의 진행을 위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마이크가 켜져 있어서 막 에코가 나거나 아니면 막 푸석푸석 같은 소리가 들려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의 마이크를 꺼줘야 되거든요. 근데 모임 인도자는 너무 바쁘거든요. 근데 코호스트가 있으면 코호스트가 그거를 뮤트를 시킬 수가 있어요. 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누군가 화면을 가리고 있어요. 그 경우에 그 화면을 켜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이 코호스트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임 인도자는 모임 인도에만 집중하고 코호스트는 모임을 서포트하죠. 이 코호스트도 그거를 켜줘야지만 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어카운트 세팅에 가셔서 코호스트 요 항목을 활성화시키시면 이제 코호스트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덤이긴 하지만 이 참여자의 일부를 사전에 코호스트로 지정해 놓으면 모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역할을 맡게 돼서 모임 인도자는 부담을 덜을 수 있고요. 또 모임 참여자는 내가 이 모임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구나. 막 그래서 뭐 돌아가면서 코호스트를 시키는 것도 굉장히 좀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활한 운영을 위한 방법으로 아까 그 코호스트 저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원활한 운영을 위한 방법으로 최적화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온라인 모임이다 보니까 사용자의 환경에 따라서 연결 상태가 나쁜 경우가 있어요. 그냥 얼굴을 보고 대화하는 것이라면 사실 연결 상태가 나빠도 얼굴이 좀 이제 뭐 그 마인크래프트처럼 좀 도트가 같은 게 막 생긴다 할지라도 그렇게 큰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스크린 쉐어를 통해서 영상이나 음악을 듣는데 해당 컨텐츠가 끊기거나 막 그러면 내용의 전달이 안 되고 불편함마저 줄 때가 있죠. 이를 막기 위해서는 스크린 쉐어를 할 때 이제 여기 스크린 쉐어 버튼 있잖아요. 그럼 스크린 쉐어 버튼을 누르면 저 폴이 아니라 저기 옆에 스크린 쉐어인데 저 스크린 쉐어를 누르면 요 하단에 쉐어 컴퓨터 사운드 이제 저거를 체크를 하면 컴퓨터에서 나는 소리가 같이 공유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Optimize Screen Sharing for Video Clip 이거를 클릭하면 그 좀 더 영상이 원활하게 송출이 돼요. 대신 이거를 선택을 하면 제 얼굴이 그러니까 참여자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다른 경우에는 스크린 쉐어를 하면서도 참여자들 얼굴을 볼 수 있는데 이 옵티마이즈 기능을 키면 그 얼굴이 보이지 않는 좀 불편함은 생겨요. 다만 참여자들이 영상이 끊기지 않고 내용을 제대로 볼 수 있다면 정말 중요한 거겠죠. 혹은 호스트나 코호스트가 영상을 공유하는 중간에 다른 참여자들의 카메라를 끄는 것도 이 영상의 트래픽을 막는데, 그러니까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크린 쉐어를 할 때는 우리 다 같이 카메라 끕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근데 안 끄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이제 호스트나 코호스트가 그 카메라를 끌 수가 있어요. 스탑 비디오 하면 이제 카메라가 꺼져요. 그렇게 하는 것도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혹시 줌밤이라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이게 뭐냐면 팬데믹 초기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줌을 막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들이 몇 가지가 나타났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줌밤이라고 불리는 건데 뭐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줌이 암호화도 잘 안 돼 있었어요. 요새는 이제 반드시 암호를 넣는 게 기본 옵션으로 켜져 있는데 그 당시에는 10개로 된 미팅 아이디만 입력을 하면 막 줌 모임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악의적인 사용자가 그냥 10개 숫자를 임의적으로 넣고 줌 모임에 들어가서 이제 스크린 쉐어를 하고 좀 외설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딱 공유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걸 이제 줌밤이라고 부르는데
이와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역시나 설정에 가시면 그 스크린 쉐어링에 who can share, 누가 스크린을 쉐어할 수 있냐, 이거를 all participant가 아니라 호스트만 하도록 설정해 놓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이제 잘못된 그런 스크린 쉐어가 일어나진 않죠. 지금까지 이제 줌을 이용한 소그룹 모임을 위한 간단한 팁과 노하우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이런 온라인 소그룹 모임이나 이런 내용들을 위해서 좀 유익한 내용을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